경찰대학교와 그 사관학교를 준비하는 전국의 수험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이제 사관두영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귀한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올해 사관학교나 경찰대 입시를 준비하는 학생들을 위해서 아주 귀한 분을 모셨습니다. 해군사관학교의 그 관리평가실장으로 근무를 하셨고 한양대학교 교수도 역임하셨고 뭐 다재다능한 여러 가지 분야에서 역임을 하시면서 굉장히 명망과 그리고 명성 그리고 결과를 많이 만들어내신 평인수 평가실장 교수님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자, 간단히 이제 복인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저는 아까 대표님 소개한 대로 이름은 평인수고요. 저는 해군사관학교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해군사관학교 교수부장을 마지막으로 전역을 한 후에 삼성 KPMG의 경제연구원에 근무하고 인하대학교 초빙 교수를 했고 고려대학교와 연세대학교에서 시간 강사를 했고 12년간 한양대학교에서 특임 교수로 학생들을 영어로 가르쳤습니다. 수학을. 그래서 전역하게 되었습니다. 예. 네. 뭐 굉장히 오래전 일이겠습니다만은 그럼 해군사관학교를 이제 가시게 됐지 않습니까? 그때 이제 고등학교가 경기고등학교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혹시 지원하시게 된 동기, 죄송스럽습니다만 수험생도 아니신데 그래서 지원하시게 된 동기가 뭐였을까요? 사실 경기고등학교 나온 사람이 해군사관학교 간 거는 제가 굉장히 한 20년 만에 처음입니다. 근데 저는 고등학교 2학년 때 수학여행을 해군사관학교를 갔는데 거기에 하얀 옷과 그 바다가 너무 멋있더라고요. 눈에 안 익고 그래서 그냥 제가 가면 솔직히 말하면 참모총장도 될 것 같고 그래서 하여튼 지원하게 됐습니다. 예. 네, 그렇습니다. 그 이제 해군사관학교에서 오랫동안 또 뭐 교수 생활도 하시고 또 여러 분야를 맡으셨는데 뭐 해군사관학교에 대한 소개를 좀 간단히 해주신다면 해군사관학교는 어떻다? 네, 해군사관학교는 사실 뭐 일단 진해에 있는데 그 뒤에 이제 산이 있고 그래서 연병장은 조금 맞습니다. 근데 중요한 그 앞에 해군은 일단 바다 물에서 이제 익숙해야 되니까 그 바다가 연병장이라서 바다에서 학생 이제 사관생들이 수영하면서 그냥 생도 생활을 한다고 보면 됩니다. 요트도 많이 타고 뭐 하여튼. 네. 그러니까 바다와 밀접한 그렇죠. 환경이다라는 예, 말씀이시죠. 네. 그 이제 해군사관학교를 이제 만약에 이제 입교를 하게 되면은 이제 1학년부터 4학년까지 이제 생도 생활을 하게 되는데 네네. 뭐 생도 생활 이전이나 지금이나 뭐 큰 차이는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생도 생활은 혹시 학년마다 차이가 있나요? 어떻습니까? 뭐 학년마다 차이 있다기보다는 처음 들어가면 이제 고등학생 이제 민간에서 군인이 되는 신분이 그런 훈련을 받는데 그것은 좀 뭐 어떻게 보면 힘들 수도 있고 안 힘들 수도 있고 그런데 보통 자기의 의지로 다 극복할 수가 있고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 그 생활이 조금씩 이제 복종 뭐 이렇게 해갖고 4학년의 명예 이런 식으로 해갖고 단계별로 이렇게 돼 있기 때문에 그냥 뭐 단체 생활을 하는 거죠. 뭐 그래서 그 자기가 새로운 친구들도 만나고 그런 또 교수나 또 훈육관들도 만나고 뭐 하여튼 그런 일반 대학만 비슷한데 일반 대학은 일단 외출 외박 이런 걸 막 아무 때나 나가는데 이건 중요한 건 나가지 못하고 거기 기숙사 생활을 같이 한다는 그런 것이 좀 좀 다르다고 일반 대학생들과 다르다고 하겠습니다. 예. 그럼 혹시 이제 사관생도만의 물론 이제 육해공 간호사관이 다 비슷할 것 같은데요. 사관생도만의 특전이라는 게 있습니까? 상nom도 됐다. 예. 특전이라기보다는 일단 일반 대학을 가면은 일단 하숙비라든가 등록금이라든가 뭐 하여튼 그게 경제적으로 많이 그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관학교라는 데는 국비로 다 지원을 해주기 때문에 의식주가 다 해결되죠. 먹고 자고 입고 그런 거 플러스 알파로 사관생도 1학년 때부터 어느 정도 또 월급도 받습니다. 그래서 우리 해군은 이제 나가는 걸 갖다가 외출 외박을 갖다 상륙이라고 그러는데 배 타고 나간다 그래서 그 상륙 나가서 뭐 자기가 데이트 비용이라든가 가서 커피 사 먹고 그 정도는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또 4학년이 다 되면은 전 세계 일주를 합니다. 그걸 이제 순환훈련이라고 그러는데 저 같은 경우는 1학년 때 괌에서 이쪽에 동남아시아를 거쳐가지고 저 시드니까지 오페라 하우스까지 갔다 온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전 세계 일주를 할 수 있고 하여튼 그런 특전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전액 장학금으로 학교를 다니고 또 이제 품위 유지비라는 형태로 이제 또 용돈 비슷한 어떤 뭐 그게 나오고요. 또 나중에 이제 그렇게 되면 이제 이렇게 학교 생활을 잘하면 보통 이제 졸업 인관이라고 하는 인관 후에 진로는 굉장히 좀 다양할 것 같습니다만. 네, 근데 자기가 이제 뭐 주로 이제 해군은 배를 타니까
항해 장교나 기관 장교 되는데 실질적으로 이제 해군이 되느냐 해병대가 되느냐 해병대도 또 많이 지원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해병대 갈 생도들은 한 10% 정도 되고 해군 같은 경우는 이제 뭐 항해과를 가서 배를 타냐 또는 특과도 굉장히 많고 그렇기 때문에 인간 후 진로는 굉장히 다양하고 더 중요한 거는 자기 실력을 항상 키워놓으면은 미 해군 대학 같은데 유학도 갈 수 있고 저같이 뭐 서울대학교, 연세대학교, 대학원 제가 애리조나 주립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지만 그렇게 공부도 할 수 있고 또 자기가 또 뭐 치과나 뭐 이렇게 닥터가 되고 싶다 그러면 군의관으로 갈 수도 있고 뭐 그런 굉장히 일반 대학에서 일반 사회에서 자기가 하고 싶은 거를 꼭 군인이라고 그래서 뭐 이런 뭐 총 들고 이렇게 보초 쓰고 그런 게 아니고 이런 장교라는 것은 굉장히 다양하기 때문에 그런 인간 후 진로는 아주 사회생활이나 거의 비슷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굉장히 많습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보통 일반 대학은 근데 자기가 전공한 전공 형태로 이제 가거나 뭐 부전공밖에 안 되는데 사관학교는 어쨌든 기술적인 부분들, 특히 회사나 공사는 뭐 기술 쪽이 좀 특별히 좀 그렇죠. 공사 같은 경우는 이제 비행기를 타니까 비행기를 타는 생각들과 저 기술 이제 뭐 이렇게 정비하는 그런 두 파트로 나눌 수 있겠는데 중요한 거는 그 사관학교도 육사회사 공사 마찬가지지만 자기 전공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제관계학과라든가 뭐 해군 같은 조선이라든가 AI, 컴퓨터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갖다가 자기가 더 깊숙이 공부할 수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배나 비행기나 뭐 탱크라든가 이런 것이 다 전자전 요새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굉장히 익숙해야 되고 자기가 뭐 만약에 한 20년 근무하다가 연금 받고 나온다고 그래도 그것에 관련된 회사에 많이 취직할 수가 있고 그렇죠. 그래서 그냥 뭐 보통 사람들이 생각하는 군인이 뭐 이렇게 총 들고 나라만 지키고 뭐 땅을 뭐 이런 게 아니고 자기 나름대로 그런 기술을 익혀올 수가 있는 굉장히 쉽게 말하면 그런 향후 그런 게 굉장히 넓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네. 그러니까 뭐 전망은 이제 뭐 본인의 학위에 따라서 얼마든지 뭐 여러 분야로 갈 수가 있고 또 전문화된 어떤 전문가가 될 수도 있다고 그렇습니다. 말씀하셨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제 저희 그 매년마다 대략 이제 지금 해군사관학교가 170명을 모집하는데 대략 이제 만약에 이제 수험생들이 이제 이쪽에 관심도 많이 갖고 있고 여러 가지 또 준비도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제 수험생들이 어떤 지원 자세와 준비를 해야 될까요? 뭐 일단은 공부를 좀 열심히 하고 체력을 다져야 되는데 쉽게 말하면 여학생 같은 경우 이게 체력 검정 같은 경우는 뭐 점수화도 돼 있지만은 저 1500m 오래 달리기는 아예 당락이 아주 두어와 다이 해가지고 아예 합격 불합격으로 나눠버리니까 일단 그 정도는 최소한도로 해야 되죠. 그래서 오래 달리기는 남학생은 아마 1500m고 여학생은 1200m 끈다. 그래서 그 기준치가 뭐 8분 몇 초 뭐 얼마 정도 안에 무조건 다 들어와야 되고 그런 800팩이라든가 이런 것도 그 점수화돼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아무래도 이제 생도생활을 하려고 그러면은 뭐 자기 체력은 사실 학력 플러스 뭐 건강이랑 다 해결되니까 그것을 대해서 좀 하는 그것이 또 점수화돼 있기 때문에 들어갈 때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미리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예전에 한번 제가 그 뭐 개인적으로 사담으로 저 실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었는데 말씀하신 거 가운데 예전에 이제 뭐 해군사관학교를 다니다가 중도에 이제 포기자라든지 뭐 이렇게 갈등이 있어서 이렇게 나가려고 했던 학생들을 또 설득해서 잘 안착시켜서 지금의 또 어떤 이렇다 혹시 그 일화가 있으시 생각나시면 좀 말씀해 한번. 그건 저 극비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아니 뭐 이름은 아니 왜 그러냐면 사실 지금 뭐 제일 해군에서 높은 사람이 관련되기 때문에 그건 제가 생략하고 뭐 개인적으로 만날 때 뭐 얘기하겠습니다. 근데 진짜 뭐 하여튼 인생이 바뀐 그런 사람들 많고 제가 교수부장 할 때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제 여생도 방에 들어갈 때 아마 자기가 연대장생더라도 미리 훈육관한테 보고해야 되고 문을 열어놓고 해야 되고 뭐 그런 규칙이 있는데 그걸 어겨갖고 금족을 2번 먹은 사관생도가 있었는데 2번 걸리면 퇴교입니다. 근데 그거를 갖다가 그냥 바다로 갈 친구가 땅으로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걸 살려줬더니 지금 잠수함 함장하는 친구도 있고 그렇습니까? 그런 친구들 그다음에 그런 생도들이 그런 제자들이 또 장가 갈 때 또 줄에서 달라고 그래가지고 하여튼 뭐 줄에도 한 50번 쓰고 뭐 하여튼 그렇습니다. 예전에 그 제가 이제 보내주신 사진 중에 그게 아마 50주년 무슨 기념 맞습니다. 그거 좀 잠깐 얘기해 주시게 어떤 거였습니까?
해군사관학교가 이제 50주년 행사를 했는데요. 네. 그 당시에 사관생도들이 이제 이제 KBS에서 MBC에서 와서 인기 교수를 한번 생도들한테 이제 물었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자기들끼리 뭐 한 5-6명 교수를 나누고 투표를 했는데 제가 1등을 해가지고 최고 인기 교수에 뽑혀가지고 MBC 세미깊은물에 출연도 하고 그랬었죠. 네. 그래서 지금같이 이렇게 인터뷰도 하고 나중에 처음 텔레비도 나오고 그랬었어요. 아, 그랬습니다. 또 그 보내준 사진에 이렇게 전체 회사 생도 가운데 예. 쓰셨던 사진도 있었습니다. 그때 대통령 뭐 이렇게 맞습니다. 예. 대행을 하셨다고. 예. 네. 지금은 이제 대통령 플러스 해가지고 국방부 장관 뭐 이러고 참모총장들 일렬로 다 쓰는데 그 당시에는 대통령과 영부인만 가운데 섰어요. 다른 사람들은 못 쓰고 저쪽 네. 사이드에 쓰고 그런데 그게 이제 대통령이 좀 이따 나올 건데 이제 미리 예행 연습하지 않습니까? 그때 제가 그 대통령 쓰는 자리에 서가지고 이렇게 사관생들한테 화이팅 한번 하자 그래갖고 고생 많다 그러고 이제 지금같이 앞으로 나가서 장교 생활 잘해라 그런 덕담도 해주면서 그때 사진 찍었던 기념물을 갖고 있습니다. 아, 네. 아, 네. 그거 보실 때마다 감회가 좀 새로우시겠습니다. 예. 네. 그 이제 1차 시험을 이제 보통 사관학교가 다른 학교와 달리 이제 보통 일반적인 뭐 대학교는 이제 수능이라는 11월 달에 보는데 예. 사관학교는 좀 이제 앞당겨서 본고사 비슷하게 이제 1차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히 이제 국영수 세 과목을 보는데 또 수학에 또 교수 생활도 하시고 그래서 사관학교 뭐 특별히 뭐 국영수가 다 있습니다만 수학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고 어떻게 공부해야 될까 합격을 하려면 네. 그 뭐 열심히 해야 되지만은 제가 이제 뭐 수학 박사지만은 제가 사관학교 이제 통합해가지고 시험 문제 출제한 적도 있고 해서 따로 한 적도 있고 그래서 제가 수학 시험 문제를 여러 번 냈고 그 출제위원장도 여러 번 했지만은 중요한 건 나중에 이제 또 기회가 되면 얘기했지만 수학이라는 것은 사실 가장 기본이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것에 대해서 출제를 많이 하기 때문에 공부를 할 때도 그 제가 나중에 이제 교실에서 얘기할 기회가 있겠지만은 그런 5가지 파트에 대해서 좀 중점적으로 하면은 굉장히 점수가 잘 나오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솔직한 얘기로 이건 에피소드인데 저희 선배님이 아들이 이제 사관학교를 가려고 작년에 뭐 영어로 과락으로 떨어졌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보고 좀 특별 과외를 시켜달라고 그래서 특별 과외를 시켜갖고 막 했는데 이 친구가 수학은 붙었는데 영어로 또 떨어져. 하여튼 그런 사례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국어, 영어, 수학을 시험 보니까 그다음에 수학 같은 경우는 인문계 아마 자연계 선택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비중이 좀 있기 때문에 뭐 그것에 잘 입시 우리 저 사관학교 홈페이지나 그런 입시 요강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그거에 맞춰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1차를 합격하게 되면 이제 2차 시험을 보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습니다. 신체 검사와 면접과 체력을 보게 되는데 신체 검사 기준이 까다로운가요? 신체 검사 기준은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그 뭐 제가 닥터가 아니기 때문에 메디컬 닥터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이 다 틀린데 자기가 좀 찝찝한 사람들은 거기 홈페이지에 보면은 이제 자기의 이런 거에 대해서 물으라 그런 항목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그러니까 프리퀀트 퀘스천 해가지고 거기에 입시 저 요강에도 나와 있고 자기들 홈페이지에도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에 대해서 하면 되고 그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는 이제 우리가 이제 사관통역문 학원에 여러분들이 이제 들어오게 되시면은 일단 면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체력 같은 경우는 이제 자기가 하면 되는데 면접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면접관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면접관이 대부분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면 군인들이 무슨 대답을 하고 그러면은 점수를 잘 줄 거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좀 연구를 하시면 되는데 제가 이제 하나의 팁을 드리면은 예를 들어서 공군 같은 경우는 공군가를 먼저 암기하셔가지고 너 지원 동기 같은 걸 물을 때 하늘을 달리는 우리 꿈을 모아라 그런 군군과 그런 거 자막도 넣고 해군 같은 경우 우리는 해군이다 바다가 고향 저는 바다 고향이라서 해군산업계 지원했습니다 이런 거를 멘트를 넣으면은 뭐 그냥 그 다음 말은 좀 이렇게 엉성하게 해도 First time ever I saw your face 같이 첫인상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습니까? 거기서 면접 점수를 굉장히 많이 먹고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해서 우리 사관통역문학원에 등록한 학생들은 그런 것에 대해서 좀 신경을 쓰셔가지고 그 묻는 사람들이 어떤 말을 해야지 좋고 그런 사람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가를 미리 이제 인지하신 다음에 물론 자기가 생각한 거랑 다른 질문은 나올 수도 있지만은 그때 또 이렇게 뭐랄까 이렇게 플렉서블하게 이제 대응하려고 그러면 임기응변 하려고 그러면 그런 군가라든가 최소한도 해군사관학교, 공군사관학교, 육군사관학교 지원하는 사람들은 그 학교
좋은 정도는 아시고 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하여튼 나중에 그 2차 저희 이제 예. 본원생도들이 학생들이 이제 나중에 2차 시험 준비할 때 또 교수님 만나 뵙게 되겠습니다. 아, 그렇습니다. 예. 하여튼 그때 비법을 알려주시면 예. 그 해군은 이제 그 보직 편제 보통 이제 뭐 육군도 그렇고 공군도 그렇고 뭐 각각 저마다 있겠습니다만 해군이 보직 편제 나중에 이제 뭐 이렇게 인관하고서 갈 수 있는 분야가 뭐 잠수함도 있고 구축함도 있고 뭐 저는 잘 몰라서 그렇습니다. 굉장히 다양하지 않겠습니까? 굉장히 다양하죠.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해군이라고 해서 꼭 바다에서만 사는 게 아니고 그다음에 해병대 갈 수도 있고 그다음에 지금 미국 같은 경우는 해군 항공대가 굉장히 세지 않습니까? 항공모함에다가 막 네. 타니까 비행기가 있으니까 그래서 지금 우리 해군 같은 경우도 항공대 갈 수도 있고 그래서 항공대를 전역하면 칼이나 아시아나 이렇게 지금도 근무하고 그러는 경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특과가 굉장히 많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기가 지금 4차 혁명 시대에 컴퓨터가 굉장히 생활화돼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잘하는 사람들은 통신이라든가 전기전자 이런 데 다 응용되고 배라는 그 자체가 아주 시뮬레이션화 돼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연구를 하면 회사나 이런 데 나가서도 굉장히 자기한테 도움이 되고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다양한 분야에 자기의 적성에 맞는 대로 가면 되겠네요.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가끔 이제 친구들이 공군사관학교를 가려는 친구들이 있었는데 그 친구들이 또는 이제 잘 모르는 친구들이 공군만 이제 그 비행 항공 이쪽이 있는 줄 많이 알더라고요. 근데 사실 알고 보면 이제 해군 쪽도 있고 육군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예. 네. 요새 지금 뭐 산불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헬리콥터 같은 경우는 육군 항공대가 더 세요. 그렇기 때문에 육군 항공대에 가서 자기가 나중에 그런데 소방 산림청 이런 데 근무할 수도 있고 굉장히 더 뭐 조금만 한국 헬리콥터 같은 경우 뭐 조정도 굉장히 그렇게 어려운 게 아니니까 그래서 그런 것은 좋은 굉장히 다양한 그 많은 곳에 자기가 경험을 할 수 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보통 수험생들이 이제 군이다 그러니까 약간 폐쇄적이다라고 느끼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이게 내가 조직 생활을 잘 견딜 수 있을까라는 뭐 나름대로의 지금 이제 고등학교 3학년 이제 고등학교 학생들이 대학에 보통 대학이라고 하는 건 좀 약간 자유롭고 자기가 모든 걸 주체적으로 할 수 있는데 여기는 이제 자기가 주체가 아니다 보고 이제 조직적이고 팀적이다 보니까 좀 갑갑해하고 좀 진학 자체를 조금 꺼려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사실 뭐 직접 또 오랜 생활을 하셨으니까 겪어보시면 꼭 그런 것만은 아니라고 생각을 저는 듭니다. 그렇죠. 솔직히 얘기해서 저 헬스클럽 다닐 때 한 달에 돈 10,000원, 20,000원, 30,000원 주고 다니는데 그걸 갖다가 돈을 받고 다닌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래서 뭐 생각은 자기가 하기 나름이니까 그 다음에 뭐 매일 나가는 걸 갖다가 자기 토요일만 나가면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솔직히로 뭐 먹여주고 재워주고 입혀주고 다 하는데 어디 캠핑 가서 자기가 그만큼 먹여주고 재워주고 하려고 돈 얼마나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대학교 등록금이 만만치 않을 텐데 부모님한테 일단 효도하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런 단체 생활을 하면서 국가관이나 인생관을 키워가지고 나라에도 충성한다는 게 굉장히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모든 학생들이 조금 이렇게 뭐라 그럴까 자기가 생활하지 않은 폐쇄된 생활을 하더라도 그 가운데서도 굉장히 즐거움이 많고 자기가 생각하기 나름이기 때문에 꼭 그거에 대해서 두려움은 없는 게 그냥 뭐 소개를 터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뭐 그렇게 이제 마음을 먹고 본인이 이제 합격을 해서 이제 해군사관학교에 입교를 하게 되면 성공적인 생도생활은 어떤 거라 보십니까? 생도생활이 뭐 성공적이라기보다는 이제 170명 들어가면 실제로 그 중간에 이제 못 견뎌가지고 그렇게 뭐 여러 가지 이유로 그 다음에 뭐 하여튼 뭐 하고 퇴교당하는 학생들도 많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 일단 장교가 돼야 되죠. 그래서 장교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성적이나 이런 거에 따라서 이제 3학년, 4학년 올라가면 3학년 때 중대기수 뭐 이런 것도 하고 무슨 보좌관도 하고 이제 4학년이 되면은 중대장도 하고 연대장도 하고 대대장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냥 그런 것을 하면서 자기 인격을 키우는 자기 삶의 그런 가치를 터득하고 그럼으로써 성공적인 생도생활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은 뭐 소위를 달고 인간하는 것이 성공적인 생도생활이죠. 그래서 중간에 절대 퇴계하는 일이 없도록 악착같이 하여튼 사관학교 들어가시면 소위를 다루셔야 됩니다. 예. 그럼 이제 그 소위로 인관을 하고 또 성공적인 군 생활은 사실상 이제 또 그때부터 시작이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그럼 뭐 그런 군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성공적 군 생활이다. 그럼 자기가 예를 들어 어떤 자기 목표가 있을 텐데요. 그럼 성공적으로 군 생활을 하려면 역시 말씀하신 대로 어떤 자기의 어떤 주관을 가지고 또 어떤 또 나름대로의 특수성이 있으니까
거기에 잘 맞춰간다면 그게 성공적인 군생활이 아닐까 저는 그렇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여학생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이제 자기가 대학교 나와고 일반 회사에 취직한다든가 옛날에 보니까 우체국 뭐 취직한 이제 그것에 직원에 대해서 뭐 이렇게 홍보도 받는데 주로 가면 뭐 가서 커피나 배달하고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사관학교라는 데는 1년만 지나면 차야하면 필승하면 200명이 격리하고 2년 지나면 400명이 그만큼 자기 부하가 생기지 않습니까? 그만큼 자부심도 생기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군이라는 것이 사회랑 다르고 그리고 굉장히 이제 장교가 돼갖고도 자기가 영어 정도 어느 정도만 하면은 미 회사 미 해군 대학원에 가서 공부할 수도 있고 그 대학원이라는 데 마찬가지 일반 대학원보다 똑같습니다. 그래서 서울대학교 대학원보다 더 하이 레벨에 있는 그런 군 관련해서는 그런 학과가 많기 때문에 그런 데 가서 공부를 해가지고 자기가 앞으로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연구할 수도 있고 그런 그 자기의 진로는 굉장히 다양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예. 네. 이제 교수님한테 어쨌든 이제 한 3가지 질문이 남았습니다. 해군의 미래는 앞으로 어떻게 보십니까? 요즘에 뭐 그 저번에 무슨 국방개혁인가 보니까 이제 해군은 계속 전폭적으로 뭔가 증강될 것이고 발전된다고 보시는데. 예. 저희들 이렇게 지도를 보면은 한반도가 이렇게 있으면은 좀 위로 올라가려고 보통 사람들이 이렇게 올라가려고 그게 막 휴전선이 막혀 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걸 거꾸로 뒤집어 놓고 이렇게 보면은 다 그냥 쫙 뚫려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해군의 미래는 바다가 무궁무진하듯이 무궁무진하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엊그저께 수단에서도 우리 교민들 30여 명이 사실 이렇게 해가지고 굉장히 28시간 동안 막 네. 해갖고 죽기 살기로 해가지고 왔는데 거기에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게 우리 해군 배가 청해진 함이 거기 배에 가서 딱 그 부두의 근처에 대기하고 있다는 것이 그런 방군이나 얘네들이 그 힘이 굉장히 하기 때문에 야 저거 건드렸다가 그냥 배에서 그냥 한포로 때려버리면 완전히 자기도 작살나니까 야 그냥 잘 모셔라 그래갖고 그렇게 무사히 귀환하지 않았나 그런 것도 봐도 해군의 미래는 굉장히 앞으로 무궁무진하고 지금 뭐 국제관계상 보면은 중국이나 뭐 러시아나 이렇게 아무래도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냥 아주 추우니까 무조건 얼어버립니다 거기는. 그래서 약간 내려오려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이 우리한테도 영향이 있고 우리는 일본, 미국 뭐 등등 해갖고 중국, 러시아 거기서 끼어 있지만 지금 경제는 우리가 10대 대국에 올라가지만 앞으로 마찬가지로 해군이나 마찬가지 공군, 육군도 마찬가지지만 그는 군이 그 정도 레벨에 올라간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해군의 미래나 뭐 우리 군의 미래는 굉장히 밝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2가지 질문을 제가 남겨놓고 있습니다. 어쨌든 사관두경문하고는 좀 인연이 계셨던 것 같습니다. 예, 예전부터. 그래서 사관두경문을 이제 설립하신 서경선 그 명예 회장님이신데 원장님하고 이제 그 예전부터 계셨죠. 그때 듣기에는 예전에 그 사관두경문이 이렇게 참 인원수가 좀 많았을 때 회사를 직접 학생들이 갔었다고 하는데요. 그 당시에는 이제 지금으로 치면은 일일 사관생도 이런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가지고 이제 앞으로도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지금 참모총장한테 건의해가지고 그런 걸 하려고 그러는 예정인데 지금 학생들한테 그런 바다라든가 뭐 그런 걸 그런 개념을 심어주기 위해서는 우리 이제 군 시설을 이용하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 당시에 그래갖고 그런 사관 학교를 가기 위한 그런 학원에 있는 학생들을 다 초청을 해가지고 저희들이 사관학교에서 한번 재우고 그러니까 일일 사관생도가 되는 겁니다. 그래갖고 다 그런 걸 제공하고 배를 구축함을 그 당시에 태워가지고 우리나라 그 당시 최고 구축함을 채워가지고 진해에서 부산까지 한번 타고 가면서 그 나가갖고 막 한포 사격도 하고 막 학생들한테 막 그러니까 뭔가 해군이 이렇다는 걸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은 절대 그냥 그런 그때 그 감정이 이런 거를 추억을 못 잊고 지금은 뭐 거의 이제 대령 정도 다 됐거든요. 그래가지고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도 교수님 그 당시에 자기 아무 그냥 그때 추억이 평생 못 잊는다고 그러면서 굉장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관등용문학원에 오시면은 앞으로 그런 기회가 많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사관등용문학원에 지원하셔갖고 막강한 또 교수진도 있고 나 같은 또 군생활에 아주 적합한 그런 교수들도 많기 때문에 많이 지원하셔갖고 하여튼 꿈과 미래를 하여튼 그런 데서 사관학교에서 키워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우리 실장님 또 교수님 감사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해군사관학교 또는 뭐 해군사관학교 아니더라도 다른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여러 사관학교를 지원하는 후배들이시겠죠.
후배들에게 한 말씀, 격려 한 말씀 해주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저 한양대학교 교수를 했지만은 여러분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뭔가를 이렇게 이거 공부를 왜 해야 되는가라는 동기부여가 되면 굉장히 열심히 한다고 제가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인생을 여러분들이 나같이 이렇게 노후에 느긋하게 잘 살까 아니면 중간에 맨날같이 그냥 하루에 일어나서 막 그렇게 어려운 생활을 할까 그거 두 가지를 한다고 그러면 어떤 걸 택하겠습니까? 느긋하게 굉장히 잘 사는 노후 때 편안한 생활을 할 거 아니 그런 걸 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사관학교에 지원하셔가지고 군대 생활을 하면서 많은 기술과 이런 걸 익혀가지고 사회 나가시더라도 굉장히 다양하고 여러분들이 행복한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젊은 우리 사관 학교에 지원하려고 하는 학생들은 굉장히 그것에 염두에 두셔가지고 체력과 공부도 열심히 하셔가지고 멋진 해사, 육사, 공사, 사관생도, 간호사, 사관생도가 되기를 희망하겠습니다. 오늘 저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아마도 그 평가실장님 또 우리 교수님 말씀을 듣고 저희 후배들이 정말 용기 백배해서 꼭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또한 저희가 이제 또 1차 시험이 있고 또 2차 시험 때 또 아마 후배들이 교수님을 만나러 이렇게 저희 사관등문에 올 계획입니다. 그때 좀 각별한 지도로 학생들이 좋은 결과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사관등면에서는 이제 해군사관학교의 평가관리실장이었던 평인수 교수님을 모시고 오늘 귀한 시간을 가졌습니다. 다음에 또 다른 시간을 내서 또 교수님에게 지금 오늘 다 여쭤보지 못한 여러 가지의 또 세부적인 것들도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사관등문이 여러분 수험생 곁에 끝까지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